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걸까? 때로는 내 가치관을 버리고 냉정해져야만 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한 인물에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권모술수, 냉혹함, 그리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로 기억됩니다.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죠.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군주로는 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때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을 단순히 악마의 지침서로만 보아야 할까요? 어쩌면 그 속에는 이 비정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선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철학을 깊이 탐구하고 그의 사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선한 의지를 가진 리더와 개인들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교활함과 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의 어두워 보이는 조언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키아벨리 철학의 핵심, 도덕과 현실주의 사이의 줄타기.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 즉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본 현실은 이상적인 도덕이나 종교적 가르침만으로는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냉혹한 세계였습니다. 그의 저서 군주로는 바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세계에서 전통적인 도덕과 현실적인 정치 기술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곧 도덕을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를 가진 지도자일수록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줄 아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철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비르투, 포르투나, 그리고 두려움의 역할입니다. 첫째, 비르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덕과는 다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는 지도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결단력, 용기, 지략, 그리고 때로는 여우와 같은 교활함과 사자와 같은 용맹함까지 포함됩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 바로 비르투인 것입니다. 둘째, 포르투나는 운명의 여신을 뜻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이나 운을 상징합니다. 인생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이 포르투나, 즉 운명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운명의 여신이 미소를 지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거친 강물이 범람할 것에 대비해 튼튼한 둑을 쌓듯 닥쳐올 위기에 미리 대비합니다. 셋째, 마키아벨리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잔인한 폭군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정은 변덕스럽고 쉽게 사라지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훨씬 더 지속적인 통제력을 제공한다는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두려움, 즉 존중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되 결코 원한을 사서는 안 된다는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리더의 위치에 있는 선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고 그의 원칙들을 신중하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 현실의 복잡함을 끌어안는 용기 있는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권력.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은 부정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권력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도구와 같습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구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죠. 권력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힘은 정치 권력, 경제력, 사회적 영향력, 심지어 문화적 권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형태의 권력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변화를 만들고 결과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특히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이 권력의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동맹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도전이 닥쳐올지 예측하고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역학을 무시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더 강력한 힘 앞에서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선한 목적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가들이 대중의 힘을 모아 불의에 맞서고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권력은 정의와 평등, 공동선을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력은 억압, 조종, 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거나 반대 의견을 억압한 지도자들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한 개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의 역학을 마스터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선한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 전략. 어떻게 힘을 얻고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선한 의도를 가진 개인이 권력을 얻고 그것을 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동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개혁가들이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세력을 규합하여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이나 조직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증폭시키고 든든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공동체의 행사에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십시오. 이러한 연결은 당신이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귀중한 자원, 통찰력, 그리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적응력과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영향력의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도전을 예측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기꺼이 조정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르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적 기준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와 행동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은 신뢰와 존중을 낳으며 이는 모든 리더십 역할에서 장기적인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증오받지 않는 두려움을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윤리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은 효과적으로 힘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개인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진실성과 영향력이 함께 갈 수 있음을 증명하며 더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역사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실천하여 성공한 지도자와 이를 무시하여 몰락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사례로 우리는 넬슨 만델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지만 전략적 사고와 연대 구축을 통해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만델라는 적응력과 동맹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며 이를 통해 정의와 평등이라는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이대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마키아벨리적 원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인물도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권력 남용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력을 조작하려 했고, 이는 결국 그의 사임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권력의 역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 경계를 넘었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냉엄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성공과 실패 모두로부터 배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만델라와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진실성을 지키며 권력을 행사했는지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효과적인 리더십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닉슨과 같은 지도자들이 겪은 함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당신의 길을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마키아벨리의 통찰을 통해 권력과 윤리적 리더십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선악이 없는 강력한 도구이며 그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맹을 맺고 변화에 적응하며 윤리적 기준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윤리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더 효과적인 동맹을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진정한 힘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지혜와 진실성으로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탐구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복잡성을 진실하게 탐색하도록 돕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